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과 손님들을 향해 달려든 건 뜻밖에도 1톤 트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 2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낳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고를 목격한 이들은 이게 피가 커진 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날의 사고 현장은 어땠을까요? 또 그 안에 숨은 문제들은 뭐였을까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도저히 믿을 수도 믿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롭던 시장을 뒤흔들어 놓은 바로 그날. 지금 이건 차라 그렇지 물건이 다 갑자기 날아갔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시장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 지금.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시장 안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쫓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한 가게 앞을 한창이나 서성이는 한 무리. 사실 이들은 시장 안에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한 피해자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지금 우리 인석이고요. 이제 어떤 정황인지 몰라서 이제 여기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뭐 우리가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피는 흘리지 않으니까 뭐 지연 뭐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꽤나 흘러서 119가 오시니까 내 동생이에요. 남동생이요. 여동생. 지난 13일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 이 세상에 트럭이 들어와서 이런 봉변 당할 줄은 생각 못했어요. 소리 난다. 자, 뭔가를 발견한 한 상인이 도망치죠. 이후에 무서운 속도로 1톤 트럭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한 여성을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트럭은 계속해서 질주했고 한 점포를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왜 안 멈춘 거예요? 처음에 소리가 개음소리 나면서 나는 어디 폭발해버린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뻗어버렸더라고. 자, 그날의 사고는 소방대원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1톤 트럭이 시장 상가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아서 출동했습니다. 행인 등 20여 명의 다수사상자가 발생해서 그런 상황이면 정신이 없어요. 되게 심각한 거죠, 상황이. 이 사고로 19명의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2명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사망자 중 한 명이라는 50대 여성 한 씨. 갑작스러운 비보에 유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고통받았겠네. 네 얼마나 아팠겠는가.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한 씨는 한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오로지 내가서 자기가 옷 한 벌도 제대로 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아껴 쓰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날에 저기 쉰다고 채소 떨어지든지 뭐 어째서 뭐 채소 살라고 금방 나갔다고도 이래서 그래 사고로 돌아갔다 해도 좀 마음이 비통할 뿐이 있어. 그야말로 한 가정을 무너뜨린 그날의 사고. 대체 트럭 운전자는 누구고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사고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트럭이 지나가는데 생선집 차라고 오더라고. 근데 물건을 시장에서 사왔으니까 가게에다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려놓고 이렇게 이런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던 60대 김 씨였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그는 사고 직후 트럭에서 내리던 모습이 어쩐지 좀 이상해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운전하지만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막쫙 가는데 막 비틀비틀하면 술 먹은 사람처럼. 네, 김 씨가 마치 술에 취한 듯 몽롱해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을까요? 저 양반이 술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드신다든가 그런 거는 없어요. 평소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김 씨. 그 이유가 모야모야병 약 드시고 계신다는데 졸음도 동반하고 이런다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용 중이던 약이 도화선이 된 걸까요? 급발진이라고 생선가게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 사고 당시 가게와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고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문제의 트럭. 예. 그렇게 100m를 넘게 질주하고 나서야 간신히 멈춰 섰습니다. 그럼 왜 안 멈추는 거예요? 자, 목격자들의 눈에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달랐습니다. 발생을 안 해요. 저속 고토크기 때문에 특성상 브레이크 고장에 대한 거 거의 급발진이 발생을 안 합니다. 과연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제가 해봤는데 음질은 안 나왔어요. 이 모아모아 그 이야기 하던데 우리 관련했다 이야기는 하시죠. 이번에 사고 원인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가속 페달을 좀 밟아가지고 가속 정말 페달 단순 밟은 오조작인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서 이거는 좀 지금 확인이 돼요. 저희가. 자, 일단 김 씨가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은 페달 오조작 때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차고 와서 저기를 들어갔고 저기 들어갔고 그랬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좁은 길을 잘려서 사고 나는 거야. 아무래도 사고를 키운 원인이 시장의 좁은 통행로 때문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손님들. 자,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취재를 위해 시장에 머무르는 내내 좁은 시장 통행로로 차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위험해 보여요. 네. 이런 광경 흔하죠. 그렇죠. 좁은 통행로를 오가는 차량과 함께 뒤섞이는 보행자들.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 안전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전통시장 내의 통행로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별 전통시장 조례에 따라서 4m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시장의 통행로 폭은 어느 정도일까? 직접 측정을 해봤습니다. 보세요. 현행법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4m 폭이 있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 훨씬 못 미치는 약 2m가 측정이 됐습니다. 너무 좁네요. 적치물을 이 물건 적치선 내부까지 침범하면서 적치를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그 3m가 준수되지 않았었고요. 그로 인해서 원활한 보행자의 통행이 담보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기준선 밖으로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불법 적치물들이 문제다라는 건데요. 도로 앞까지 점령한 적치물로 더욱 좁아진 통행로에 차량까지 계속 진입하면서 시장 안엔 금세 사람과 차량이 뒤엉키고 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희는 인근의 또 다른 시장 상황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차량들 틈에서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는 손님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곳에선 교통사고는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핏하면 차와 사람이 예. 부딪히기 일쑤라고 해요. 차량 댕기게끔 해준다더니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저께도 여기서 났는데 어저께도요?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차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옆에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서 자, 다른 시장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내비게이션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해요. 예, 그렇죠. 차량이 들리면 차량들이 이제 애들한테 이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위험한 감이 없잖아요. 뒤차.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도중에도 차량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오가며 시장을 찾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 직접 확인해본 시장 4곳 모두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통제해보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시장 통행로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은 불법이 아닌 상황. 예. 게다가 상인들 역시 자신의 점포 앞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 차량 통행을 완전히 제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어요. 자,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관할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자, 현행법상 전통시장 내에 통행로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걸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특별법상으로는 저희한테 뭐 단속 권한이라던가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계도 조치, 그냥 수정 조치 이렇게 그냥 끝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또 작년 12월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람이 없을 때 들어가서 짐을 내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내야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차가 들어가면 대형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방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시장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반복되는 사고. 더는 답을 알고 있는 문제로 살아가는 이들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사고가 난 시장도 그렇고 현행법상 대부분의 시장이 차량 통행이 자유롭게 가능한 이면 도로라는 건데요. 이 좁은 골목 안에 사람과 차가 뒤엉켜 지나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일부 시장에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만 차량이 출입 가능하도록 네.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또 가게마다 원하는 상하차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모든 곳에 않아요.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페달 오조작인 거는 일단 확인이 됐는데요. 이게 오조작이면 그래도 좀 짧은 거리를 가다가 멈춰야 될 법한데 100m나 넘게 가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이 사고 직후에 이 운전자의 기저질환을 의심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운전자가 보신 것처럼 뭐야라는 뇌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운전자는 아니다. 기저질환하고 사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사고 이후에 그 페달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때부터 운전자의 진술이 바뀝니다. 내가 사실 심각한 그 뇌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최근에 바빠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이 기저질환인 것처럼 얘기를 바꾼 거죠. 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재판에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을 이유로 중형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그래서 경찰은 일단 운전자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서 여러 그 의료 자문을 통해 사고와 질환의 연관성을 규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